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이야기는요.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는 부분들입니다. 지난 한 500년 동안 인류가 정말 엄청난 힘을 얻었잖아요. 과학기술, 부후 같은 것들, 예전엔 상상도 못할 능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딱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라리의 통찰,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냥 물질적으로 나아지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이런 생각에 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행복의 진짜 모습은 뭘까? 또 우리 인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깊은 데까지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한번 제대로 핵심을 짚어보죠. 그렇죠.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인류 전체의 힘은 계속 커졌는데 이게 꼭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로 이어졌는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예를 들어 농업혁명 후에 농부들 삶이요 오히려 수렵채집 할 때보다 더 고되고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맞아요. 하라리가 딱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행복이라는 게 부나 건강 같은 그런 객관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 주관적인 기대와 현실 조건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페라리를 원했는데 현실은 그냥 중고차다. 이러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실제로 연구 보면 복권 당첨된 사람이나 사고 당한 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원래 자기 행복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결국 기대치에 따라 행복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특히 요즘 소셜미디어 같은 거 보면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기대치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라리가 또 돈이나 건강, 이런 것보다 가족이나 공동체와의 유대감, 이런 사회적인 요인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던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가 그 가족이나 공동체가 좀 약해지면서 상쇄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물학적으로는 행복이라는 게 결국 뇌 속 화학물질,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거에 달려있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사람마다 약간 그 온도 조절 장치처럼 행복 수준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외부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좀 일시적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게요. 그 관점은 되게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럼 복권 당첨이나 엄청난 성공 같은 것도 결국은 그냥 뇌의 화학작용일 뿐이고 그게 장기적인 행복 수준을 막 바꾸진 못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와, 그럼 프랑스 혁명 같은 진짜 거대한 역사적 사건조차도 개개인의 어떤 근본적인 행복감 자체에는 큰 변화를 못 줬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네요. 물론 이제 행복이 단순히 그런 생화학 반응이나 쾌락적인 감정의 합계, 딱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 데니엘 카너먼 연구도 있잖아요. 아이 키우는 거 정말 힘든 순간 많은데 부모들은 대부분 아이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쵸. 네, 이게 바로 행복이 단순히 즐거운 감정 그 자체보다는 삶에서 느끼는 어떤 의미와 깊게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어떤 의미를 찾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불교적인 반점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덧없는 감정에 막 휘둘리지 않고 감정이라는 게 원래 일시적이라는 본질을 딱 깨달아서 오는 어떤 평온함 같은 거요. 결국 진짜 행복은 어떤 주관적인 느낌 자체에만 빠져있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좀 깊이 이해하는 것. 그 오래된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랑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아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는 게 하라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우리가 곧 우리 자신의 본성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는 인류가 이제 자연 선택의 시대를 끝내고 지적 설계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해요. 말하자면 자연이 아니라 인간이 직접 생명의 진화 방향을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적 설계요? 네, 생명공학 기술로 유전자를 편집한다거나 인간이랑 기계를 결합하는 사이버공학, 그리고 아예 인공지능 같은 비유기물 생명체를 만드는 것까지요. 와, 예전에 그 녹색 형광토끼 알바 같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병 고치고 오래 사는 걸 넘어서는 문제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인간의 능력이나 욕망, 심지어는 의식 자체를 그냥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여는 거니까요. 뭐 네안데르탈인을 다시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우리랑 전혀 다른 새로운 지적 존재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데 와, 정말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죠. 거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류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걸까? 그냥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하는 걸 넘어서 어떤 능력을 더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라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쩌면 가장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까지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면 진짜 질문은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어 해야 하는가? What do we want to want? 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욕망마저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는 미래. 이야말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